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농구장입니다. 오늘은 거래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고요. 제 정규 강의 접수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책 좌측 하단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매매 꽁꽁 작년 12월 거래량 2008년 이후 최저치. 작년 12월 거래량이 이제 나왔죠. 근데 정말 작아요. 정말 적더라고요. 저도 놀랐는데 거래량이 적은 거에 대해서만 담백하게 얘기를 나눠봐요. 거래량이 적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예전에 저라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거 봐, 집 살 사람이 없지? 이제 끝났네.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누가 요새 집을 사?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이건 너무나 1차원적이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이 함직한 얘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이렇게 얘기하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좋지 않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걸 알고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주식을 잘 못해요, 여러분. 근데 제가 했던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주식이란 투자 대상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면은 이제 내려간다고 해요. 주식에서 일명 거래가 터진다고 하죠. 거래가 늘어나면서 상승 곡선을 이루어지고 거래가 안 되면서 쭉쭉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 이꼴 시세와 연동이 되는 게 저희 마음속에 있죠.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자, 생각을 해볼까요? 여태까지 여러분, 규제를 통해서 전 지금 대출 중지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시장에 나가서 왜 이렇게 거래가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출 중지가 가장 큰 요인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 중지라는 굵직한 규제를 통해서 시장의 거래량을 말도 안 될 정도로 위축시켜서 집값을 잡았던 한국의 역사가 있을까요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 말이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일단은 우리는 아파트 관련 4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에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걸 분석하는 전문 연구원들이 한국에 굉장히 많아요. 연구원만 있나요? 기관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규제, 일단 대출 중지, 그죠? 대출 중지와 규제, 그리고 거래량 폭감, 이걸 통한 부동산 안정화를 이룬 적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없습니다. 이렇게 한 적도 없고요. 대출을 중지시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워낙 거시경제학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이 정도로 적어지면은 적어도 한국 역사상 부동산은 하락하는 게 정상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락하고 있지 않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하락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복잡해요, 사실. 거래량이 너무 적으니까 통계가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 보면 증여성 거래, 그리고 취소하는 거래, 부동산을 통하지 않은 거래 꽤 있고요. 또 신고가 거래가 또 있고요. 섞여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정상 거래가 100건인데 이런 이상한 거래가 5건이에요. 그럼 퍼센테이지가 5%죠. 이게 평소예요. 이 5%는 늘 있거든요. 증여성 거래, 아니면 친구 간의 거래, 가족 간의 거래, 실제 그 가격의 거래가 된 게 아닌데 거래를 위한 거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걔네가 5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건이었다고 치면 정상 거래가 100건 중에 5건이니까 5%밖에 안 됐는데 지금 예전에 좀 쉽게, 좀 심하게 비교하면 6분의 1, 7분의 1, 정말 좀 과장하면 10분의 1까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정상 거래가 5건인데 이런 거래가 5건인 거예요. 그럼 총 거래가 10건 중에 이상한 거래가 5건이니까 얘네가 50%를 차지해요. 옛날에는 여러분, 옛날엔 5%를 차지했던 게 지금 50%를 차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5%를 차지했을 때는 시장 통계에 반영이 안 됐죠. 묵살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시장 통계에 영향을 미쳐요. 어느 지역은 올라가고 어느 지역은 신고가를 찍고 어느 지역은 내려가고 있죠. 그런데 이게 과연 맞는 통계일까요? 저는 통계가 안 맞으니까 무조건 상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통계만 보고 시장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거래가 없으니까. 자, 이 말은 아마 다들 수긍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어떻게 시장을 판단을 하죠? 가격만 보고? 아니죠, 여러분. 거래가 일정 횟수 이상 있어야 현재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식이 우리가 지금 이 가격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 거래가 되니까 거래창에서 거래가 팍팍 뜨잖아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그거와 비교했을 때 말도 안 될 정도로 현저하게 거래량이 적어요.
개인과 개인이 만나야 되고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중개사의 법무사의 세금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훨씬 적고 느립니다. 그런데 이런 거래마저도 안 일어난다면, 거래가 너무나 적다면 과연 통계만 가지고 시장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봐요. 제 결론은 지금 제 생각이 올라간다는 거지, 통계를 봤을 때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알 수 없다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 안 해주시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시장 전문가라면 지금의 통계만 가지고는 시장이 상승 중인지 하락 중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에 참여는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서울시장은 불안정하고 상승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를 차지하는, 옛날에는 5%밖에 차지하지 못했던 이상한 거래를 통계의 50%를 차지하게 만든다면, 샘플을 그쪽으로 바꾼다면 손쉽게 하락 중이란 통계를 만들 수 있고 하락 중이란 뉴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전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정리해 볼까요? 옛날에는 이상한 거래가 5%밖에 안 됐기 때문에 통계에서 녹아버렸다. 하지만 지금은 전체 거래가 너무나 적어졌기 때문에 지금 서울이 여러분 2,000건을 걱정하게 생겼어요. 2,000건이면 말이 안 되는 게 원래 5,000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많을 땐 10,000건도 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달 동안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3,000건 걱정을 했잖아요. 제가 틀렸더라고요. 3,000건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2,000건을 걱정할 때더라고요. 저조차 생각을 못했던 이 금액이에요. 물론 진짜 전문가분들이 있다면 파고 들어가서 모든 걸 다 빼고, 예를 들어서 뭐 중개사 안 낀 직거래를 뺀다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시장의 원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제 질문은 이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믿을까? 란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걸 사람들이 믿을까? 왜냐면 내가 빼고 싶은 걸 뺀 거잖아요. 저도 옛날 영상에 제가 통계 내는 방식을 말씀드리니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통계는 내는 사람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네가 왜 다르냐. 하고 싶은 얘기는 저에 대한 악플과 본인이 맞다는 우김, 그리고 어쨌건 간에 비난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선생님, 통계는 내는 사람마다 달라요. 너무 초보스러운 말을 우기니까 더 이상 제가 거기 답변을 왜 단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들은 제가 답변을 달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통계는 주관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보면은 KB랑 부동산원이랑 실거래가랑 통계를 내면 같아요? 다르죠? 그럼 기사가 어느 기사는 상승하고 있다, 어느 기사는 하락하고 있다고 하죠.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통계는요, 샘플링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직거래는 다 지우겠다. 아니면은 지난 2달 동안 거래가 3건 이하인 단지는 지우겠다. 이거랑 3건 이하더라도 신고가를 다 가져오거나 아니면 직거래까지 다 넣은 통계랑 같습니까? 지금처럼 거래량이 적은 시점에서 뭘 넣고 빼냐에 따라서 얼마나 이 변동폭이 큰지 안 해보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빼고 싶은 걸 다 빼면은 믿겠어요, 사람들이? 지금 왜냐면 제 통계 자료를 제가 만드는 사람이 아닌데 그게 걱정이 되는데,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께는 제 딴에 최종 결론을 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데이터만 보고는 지금 시장이 상승 중인지 하락 중인지 판단이 쓰지가 않아요. 왜냐? 제 기준이에요. 저는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너무 적은데 그 안에 제가 봤을 때 이상한 거래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증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증여 상담이 얼마나 많은지, 경기도 인천까지 증여가 얼마나 뻗쳤는지, 그런 증여가 실거래가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모르시잖아요. 실거래가처럼 드러나요, 증여는. 증여는 거래니까. 근데 그게 제가 무조건 증여다라고 우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증여거든요. 그럼 그걸 다 빼야 되는데 어떻게 뺍니까, 제가 멋대로. 그래서 데이터만 보고는 결론을 못 내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가보면 15억 원이 넘는 강남은 신고가를 빵빵 찍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래량이 일정 이하인 곳은 저는 통계에서 빼고 있는데, 거래량이 일정 이하인 단지를 빼니까 통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왜? 그 정도로 거래가 없어요. 거래 자체를 막았잖아요. 무슨 말이냐? 시장이 완전 망가졌어요. 거래가 있어야 시장이잖아요. 근데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만 보고는 판단을 안 하는 게 좋겠다. 두 번째, 제가 시장에 참여해 봤을 때 서울과 수도권은 하락 중인 곳도 있어요. 세종시처럼 어떤 갑자기 너무 급등했거나 유동성, 투기꾼들이 많이 섞여 들어왔던 지역들은 지금 좀 어려워요. 가보시면 동탄이나 오산의 일부 지역은 힘을 못 쓰고 세종시도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일부 지역만 물고 늘어질 수는 없어요. 왜냐면 시장의 구성원이 다르니까. 제 생각에는 상승 중이다. 그리고
하락 중이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지금 이렇게 거래가 적기 때문에 샘플링을 약간만 바꿔도 내가 마음에 드는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서 하락 중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할 수만은 없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한번 정리를 싹 해드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 시장에 대한 어떤 분석과 전망은 조금 더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해서 만든 영상이고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